안녕하세요, 축구먹입니다. 오늘은 빅식스 팀 점검의 두 번째 시간, 현재 리그 랭킹 2위의 맨시티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에게 가장 큰 악재는 로드리가 시즌아웃을 당했다는 거죠. 과연 로드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 맨시티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시티가 최근에 치렀던 5경기를 보겠습니다. 아스날과 뉴캐슬전에서 비기면서 최근 5경기는 3승 2무로 마무리했고, 앞으로 펼쳐질 5경기를 보시면 울브주, 스파르타 프라하, 사우스햄튼, 토트넘, 본머스입니다. 사실 여기 일정에서는 맨시티가 충분히 4승 이상은 거둘 수 있는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중에서는 그나마 토트넘과의 경기가 가장 까다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맨시티의 좋았던 점에 대해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드리가 지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큰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시즌 아웃이라는 판정을 받았죠. 하지만 로드리가 있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맨시티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이 경기들을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경기가 커뮤니티 실드 경기거든요. 그때부터 웨스트햄전까지 로드리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브렌트포드전이 되어서야 로드리를 교체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모든 경기를 승리했죠. 즉 로드리 없어도 맨시티는 성적을 만들 수 있는 팀이다라는 걸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좋았던 점은 홀란드의 폭발성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맨시티에서 홀란드를 이번 시즌에 언급 안 할 순 없겠죠. 홀란드는 현재 리그에서 7경기 10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0경기 7골이 아니고 7경기 10골입니다. 그만큼 폭발적인 득점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맨시티에게 아주 큰 역할을 했죠. 저는 또 이 홀란드가 상대적으로 약팀을 잡을 때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팀들 중에 약팀을 잡지 못해서 우승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홀란드는 그런 걱정을 없애줄 좋은 무기입니다. 세 번째 좋았던 점은 리코 루이스의 성장입니다. 이번 시즌 들어서 본격적으로 중용받고 있는 리코 루이스가 저는 맨시티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의 오른쪽 미드필더처럼 뛰면서 오른쪽 풀백도 소화를 해주고요. 또 어린 만큼 폭넓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지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드리가 없는 맨시티의 3선에 큰 기여를 해주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맨시티에게도 문제는 존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맨시티의 아쉬운 점이나 걱정되는 점, 첫 번째는 순수 수비수들의 수비력 문제입니다. 특히 그런 문제들은 지난 풀럼전에서 많이 드러났었는데요. 카일 워커도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기동력이 조금 떨어진 모습이 있었고, 존 스톤스, 후뱅 디아스 이런 선수들 역시 조금씩 아쉬운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수비진에서 그바르디올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공수 양면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거고, 순수 수비력, 수비 집중력 문제는 조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맨시티에게 걱정되는 점 혹은 문제점 두 번째는 포든의 부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필 포든이 사실 23-24 시즌에는 로드리와 포든 이렇게 두 명이 팀을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맨시티가 모든 경기를 경기 내용 좋게 이길 순 없으니까 가끔은 선수의 개인 능력에 기댈 때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 바로 혼자서 차력소를 보여줬던 선수가 필 포든입니다. 특히 지난 리그에서 맨시티 홈에서 펼쳐진 맨더비 같은 경기죠. 팀 대 팀으로 깨지 못할 때 이렇게 개인 능력으로 상대를 잡아먹는 경우들도 분명 존재할 텐데, 포든의 부진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게 만듭니다. 포든이 언제 부활할지 그것에 따라서 이번 시즌 맨시티의 우승의 향방도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 부분은 당연히 로드리의 부재겠죠. 로드리가 부상으로 없다는 것은 팀의 마에스트로가 없다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홀란드의 폭발적인 공격력이 있긴 하지만 너무 홀란드에만 치우쳐진 느낌이 있고, 그럴 때 로드리가 게임을 잘 컨트롤해주면서 상대를 끌어내거나 반대 전환할 때 큰 도움을 줬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아쉽죠. 코바치치가 어느 정도 로드리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긴 하지만 둘이 애초에 같은 유형이 아니기도 하고, 로드리가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기 때문에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을 맨시티가 어떻게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이 로드리의 부재의 해결 방법,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은 감독 평가입니다. 일단 맨시티의 감독인 펩 감독은 진짜 진가가 박싱데이 이후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시즌이 8월쯤에 시작해서 5월에 끝나잖아요. 그럼 이 펩 감독은 1월
초반부터 미친 듯한 페이스를 보여주거든요. 그게 저는 어느 정도 팀의 축구 스타일과 또 펩이 여러 번 우승을 하면서 다져진 노하우가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펩이라는 감독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도 당연히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맨시티의 선수 탑3를 뽑아보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엘링 홀란드입니다. 팀의 득점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팀의 실질적인 파괴력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맨시티가 홀란드가 없으면 전형적인 공격수 스타일의 서브 선수가 없어요. 훌리안 알바레즈도 없기 때문에 이번 시즌 더더욱 홀란드가 중요하고 홀란드의 부상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코바치치입니다. 코바치치가 지난 시즌의 맨시티 초반에는 조금 헤매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완전히 적응한 모습이고요. 로드리의 빈자리를 아주 잘 채워주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보여주는 클러치 능력들, 풀럼전이라든지 1라운드 첼시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코바치치가 7라운드까지 아주 잘해주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바르디올입니다. 그바르디올은 다른 건 둘째치고 공수 양면에서 활약이 너무 좋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그바르디올이 오른발로 득점을 했던 빈도가 꽤나 많고 이번 시즌에서도 뉴캐슬전에서 그바르디올이 득점을 했어요. 또 지난 풀럼전 보면은 혼자만 수비 집중력이 살아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바르디올이 수비 공격 양면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시티가 이번 시즌도 우승을 노린다면 이 3명을 기반으로 해서 포든, 귄도안, 윙어의 사비뉴나 그릴리시 이런 선수들이 더 살아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맨시티 특유의 눌러놓고 축구하는 것이 잘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맨시티 축구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